좋아요, 구독. 자,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앞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까지는 의외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많더라고요. 네. 실생활에서 느끼기에도 우리 삶에 좀 깊숙하게 들어오기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상황은 사실은 전기차 보급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럽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령 뭐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프랑스에서 네. 전기차가 얼마나 보급이 되고 있는 걸 갖다가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 양질 전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끓어가지고 기체로 변할 때는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물은 계속해서 끓고 있는 거예요. 기체로 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이 넘어가면 물이 100도씨가 넘어가면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세상은 확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거.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순간에 바뀌는 것 같지만 네. 우리들은 생각하기 못하지만은 지금 벌써 세상은 바뀌고 있다라고 벌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올해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 그 신차에서 팔리는 비중, 전기차 비중이 얼마냐?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그 주요국입니다. 주요국으로 놓고 보면 15%를 이미 넘었어요. 유럽은 20%를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이벤트가 한 10%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보통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자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장률이 꺾였다. 네. 근데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적을 때는 조금만 늘어나도 100% 성장을 하죠. 네. 그렇죠. 하나가 늘어나면 100%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2에서 2가 늘어나면 4가 성장하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100만 개, 지금 100만 개에서 이게 100% 성장하면 100만 개가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률이라는 거는 양에 따라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보급되는 양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거는 산수 아닙니까?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올해 전기차가 얼마나 성장했냐?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차랑 비교를 하면 알아요. 내연기관차는 2019년부터 매년 한 6% 줄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블룸버그 NEF 조사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예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올해 전기차가 얼마나 보급됐냐? 네. 올해 전기차 성장률은 얼마야? 작년에 68%였어요. 근데 올해 34%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 봐라. 줄어들지 않았냐.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네요. 수치만 네.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10만 대에서 10만 대 들어가는 건 별로 눈에 안 보이지만 네. 벌써 한 그 22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1,100만 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는 거예요. 글로벌 주요 그 국으로 따라서. 그러면 이미 보급이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늘어나는 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성장률 자체는 약간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그랬는데 고금리 압박 때문에 차 살 사람들이 차를 사는 걸 갖다 늦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2년 동안 해도 차를 살려면 1, 2년 기다렸어야 됐잖아. 신차 구매하면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돈 갖다 주면 바로 주잖아요. 그만큼 왜 차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차를 갖다가 가령 뭐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차, 웬만한 차들도 한 싼 차라고 해도 한 3천만 원?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네. 비싼 차는 전부 다 1억이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이걸 현찰 주고 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기준금리 올랐죠. 미국도 올랐죠. 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차 사는 수요 자체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내년 뭐 2분기 정도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 34% 성장하지만은 네. 고금리 압박 때문에 내년에 과연 이거보다 더 늘어날지 뭐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34% 성장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할 거라는 건 분명한 얘기죠. 네. 24년에는 더 성장할 거고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은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25년에는 더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블룸버그와 NEF가 낸 보고서인데요. 이게 그
그 EV 그 세일즈는 네. 그러니까 EV 그러니까 전기차 그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다. 네. 그 약간 그러니까 약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뭐 내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그 이후부터는 뭐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16개 주요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음. 2020년도에 한 1,100만 대가 약간 됐어요. 이게 근데 이 22년도의 조사는 16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네. 전기차 생산한 거가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25년도에 몇 대를 추산하느냐? 16개 메이커가 한 2,200만 대 정도를 추산을 해요. 네. 그다음에 2030년 되면은 한 4,700만 대 정도 됩니다. 4,700만 대 되면은 지금 1년에 글로벌하게 팔리는 자동차가 한 1억 대 정도 되니까 네. 거의 절반 정도가 전기차로 그 완전히 바뀐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전기차는 비싸다. 근데 이 블룸버그 NEF 조사에 따르면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고요. 배터리도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거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꺼리는 문제가 첫 번째가 가격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충전해가지고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이 부분도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거의 한 15분 정도면은 거의. 그래도 내년 지나면 또 어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충전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더 오랜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뭐 옛날에는 뭐 22년도에는 한 3, 400km 갔다 오고 하게 되면은 지금 500km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0km 가는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충전소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계획이 섰어요. 고속도로변을 따라 다 깐다.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50만 개의 그 충전소를 갖다가 만들겠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량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우리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그 어떤 수요를 갖다가 좀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갖다가 막았던 정의 요소들이 네. 그게 기술적 요인이든 아니면 사회 문화적 요인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계속해서 뭐 일부 리포트에서는 수요 둔화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원래 어답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차는 전기차.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를 살까를 갖다가 고민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 내 친구 10명 중에 그 한 두세 명만 전기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살 사람들이 과연 내연기관차를 살 것이냐. 음.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네. 부글부글 이미 끓고 있는 거고요. 전동화를 향해서 부글부글 끓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확 하고 음. 그런 세상이 아주 당연한 세상처럼 열릴 것이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를 바라보실 때 우리나라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는지를 먼저 짚어보셔야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성장률 자체도 수치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놓여있는 의미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금리 기조도 달라지는 만큼 전기차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